오늘은 제가 오토 매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 부의 추월차선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자영업자의 시선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랑 책 한 권 편하게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일만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적일만버란 요즘 어린 친구들이 최고의 찬사를 보낼 때 쓰는 말인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덕담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아예 일하지 말고 무한대로 벌어라 라고 말이죠. 부의 추월차선은 MJ 드마코라는 저자가 2013년도에 출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스테디셀러인데요. 이 책 출간 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수십 년간 아끼고 저축하면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은 완전히 엉터리다 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 책답게 초반부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부자의 기준은 매우 독특한데요. 여러분은 부자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하는 일에 상관없이 월 1,000만 원 정도 벌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풍요롭게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직장인도 가난한 거죠. 월 2,000만 원을 버는 의사나 변호사 역시 가난한 겁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자유를 잃은 현대판 노예라고까지 지칭하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읽고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저자의 말에 완전히 공감하게 됐고 제가 사업가 마인드를 갖추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책 내용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대학 졸업 후 한동안은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리무진 예약 서비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웹사이트의 수익 자체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를 본 다른 업체에서 웹 디자인을 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웹 디자인을 해주고 꽤 쏠쏠한 수입을 얻게 되죠.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 일하고 예전에 한 달 수입을 올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삶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숨도 안 자고 일을 해도 벌어들이는 수입에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이 부분이 저자가 왜 의사, 변호사를 모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야장천 강조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로소득과 규모의 확대입니다. 불로소득이란 일하는데 내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규모의 확대란 규모를 키우면서 수입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게 되잖아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거죠. 또한 수입이 늘어나는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내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규모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돈을 버는 의사나 변호사도 이 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편 저자는 리무진 예약 사이트의 시스템 간소화에 성공하면서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시스템이 간소화되면서 하루에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 저자가 한 달간 일을 안 하고 퐁퐁 놀아도 돈은 멈추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사람을 재무적인 관점으로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먼저 추월차선을 내달리는 부자가 있고요. 다음은 서행차선으로 가는 가난한 사람, 마지막으로 오늘만을 위해 사는 인도를 걷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를 걷는 사람을 요즘 말로 욜로족이라고 하죠. 돌이켜보면 제가 20대 시절에 욜로 생활을 제대로 즐겼던 것 같아요. 카드빚만 겨우 갚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살았으니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흥청망청했던 경험도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놀 거 다 놀아봐서 여한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런 욜로족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오늘의 만족을 위해 밝은 내일을 포기한다고 말이죠. 다음으로 서행차선을 가는 사람은 인도를 걷는 사람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서행차선 사람들은
취직해서 주 5일 출근하고 버티고 버텨서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특별한 재무계획 없이 퇴직할 때까지 저축하는 데만 주력하기도 합니다. 뭔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와 집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라. 아껴야 잘 산다. 같은 얘기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난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왔다니 좀 허무하지 않나요? 서행차선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추월차선의 필수 조건이 불로소득과 규모의 확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행차선 사람은 딱 내가 일하는 만큼만 벌 수 있고 나를 여럿으로 쪼개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서행차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로는 선택권을 남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서행차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권을 회사나 경제, 주식시장 같은 남에게 넘겨주는데요. 예를 들면 해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막연히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길 꿈꾼다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인생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추월차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추월차선은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부의 지름길인데요. 바로 불로소득과 규모의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자의 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 돈으로는 저거 못 사줘.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니?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열리는 나무는 있거든요. 그 나무의 씨앗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만 안다면 누구나 돈이 열리는 나무 한 그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5개의 씨앗이 존재하죠. 그 5개의 씨앗은 임대, 인터넷, 콘텐츠, 유통, 인적 자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씨앗들은 단독으로 심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씨앗과 이중 교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첫 번째 씨앗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임대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수입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저작권 수입이나 렌트카 같이 한 번만 구매해서 남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면 임대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은 저자가 가장 선호하는 씨앗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일하면서도 불평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월급도 안 주죠. 특히 인터넷은 규모의 확대가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인터넷은 이 시대 최고의 씨앗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 씨앗은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책이나 유튜브가 있습니다. 책이나 유튜브 영상은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죠. 네 번째 씨앗은 유통 시스템입니다.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유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쇼핑몰을 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씨앗은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사장이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인적 자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카페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풀타임 근무를 한다면 인적 자원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관리인을 고용해서 운영 시간의 절반 정도만 근무를 한다면 인적 자원 시스템을 50% 정도는 활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계속 돈을 벌고 있다면 이건 인적 자원 시스템을 100%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 시스템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통제가 어렵고 고용하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단점 때문에 저자가 그다지 선호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5가지 씨앗을 활용해서 구축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뭐가 있을지 볼게요. 이 책에서는 인터넷, 혁신, 의도적인 되풀이, 이 3가지가 가장 강력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먼저 인터넷 사업은 대표적으로 요즘 넷플릭스 많이들 보시죠? 넷플릭스는 회원 가입자들에게 월 정액을 받고 운영하잖아요. 이것을 가입자 기반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처럼 이용은 무료지만 광고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콘텐츠 기반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배달의 민족 같은 중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은 혁신 사업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혁신 사업이란 혁신적인 제품의 제조와 유통까지의 과정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혁신 제품은 발명에만 성공해내면 대박이 나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발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슨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이 청소기를 발명하고 나서 8년 만에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품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매할 시장을 개척하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 아이템은 의도적인 되풀이입니다. 의도적인 되풀이란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성공시켜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만약 동네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의도적인 되풀이를 활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성공적인 카페를 수십 개, 수백 개로 늘린다면 수입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든다면 더 효과적으로 의도적인 되풀이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동 자판기라고 할지라도 여러 곳에 여러 대를 설치해 나간다면 그 또한 의도적인 되풀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오토 매장 여러 개를 확장해 나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자영업자의 시선으로 본 부의 추월차선이었습니다. 하나의 장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사업화시켜서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